그러면 고단도를 연출하신 권용재 감독님과 강말금, 변태규, 장리욱, 정순범 배우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감독님부터 올라오시면 되고요. 네. 강말금 배우님, 감독님, 네, 처음이셔서요. 네, 뒤로 말씀드립니다. 네,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퇴장로 문은 닫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감독님과 배우님들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단한 소감,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출 고당도의 권용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내어주셔서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부디 잘 보셨기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영역 배우 강말금입니다. 저희의 첫 관객이 되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미래 역할 맡은 동택이고요.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재밌게 봐주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효연역의 장리우입니다. 네.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모든 스태프분들과 모든 배우분들 정말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동호 역을 맡은 정순범이라고 합니다. 네,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허락된 시간이 한정된 시간이니까요. 바로 기자님들이 질문 준비되셨으면 저희 마이크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손 들어주시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질문 준비되시는 동안 제가 그럼 먼저 여쭐게요. 감독님, 이 작품 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실 질문, 제목이 왜 그럴까요? 네, 고당도의 의미가 굉장히 중의적이고 감독님만의 또 해석이 있고 이렇다고 사전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감독님께서 말씀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목이 조금 개인적인 부분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되게 제철 과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과일을 먹을 때마다, 그 계절의 과일을 먹을 때마다 내 인생에 이게 100번이 안 남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되게 소중하게 먹었던 그런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자취를 하고 정말 오랜만에 이제 부모님을 뵈러 갈 때마다 이 순간이 이제 제철 과일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영화 속에서 과일과 이제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조금 더 씌워서 한번 풀어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에 이제 부고에서 사용하는 고랑 이제 도달하다의 당도를 합쳤을 때 이제 죽음에 당도한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저희 부고 고자가 사실은 고향 고자를 쓰더라고요. 죽을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고향에 도달한 어떤 가족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준비되신 기자님 있으시면 마이크가 들어있습니다. 네, 아니면 먼저 그러면 배우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이 고당도라는 시나리오를 처음 맞닥뜨리고 이 작품을 할지 말지 고민하셨을 텐데요. 강말금 배우님, 봉태규 배우님, 장리욱 배우님, 정순범 배우님 시나리오 처음 역할 딱 제안 받으시고 느낌 어떠셨는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2019년에 권용재 감독님하고 처음 만났어요. 단편으로. 그 당시에 조이라는 제목이었고 같은 테마인데 장례식을 한 번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발전이 돼서 작년에 받았으니까 5년 후에 받은 거죠. 장편이 돼서 저한테 장례식 3번 하는 이야기로 저한테 왔었고요. 너무 일단 재미있었고 또 재미 끝에 그 저희 초반에 그 단편하고 비교를 하자면 이게 약간 제 세대가 있고 동호 세대가 있고 서로 거울처럼
약간 원망의 모습을, 가족을 원망하는 모습을 거울처럼 또 고모 세대가 있죠. 보는 의미의 격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의미도 너무 많이 크게 도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본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로 저를 다시 초대해줘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당시에 제가 또 놀고 있어가지고요. 너무나 이건 운명이다. 스케줄이 안 맞으면 못하잖아요. 운명이다 생각하고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독님이 이제 23년도에 감독님이 프로듀서로 참여했던 단편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단편을 촬영하고 있을 때 제가 배우로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연을 맺고 그때 이제 감독님께서 슬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단편 마무리될 때쯤에 본인이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선배님을 생각하면서 어울릴 법해서 그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면 저한테 준다라고 했고 아마 그때가 연휴였던 것 같아요. 연휴 시작할 때쯤 받았는데 단숨에 읽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조금 꽤 큰 고등학생의 아버지로 나온다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생각보다 나이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뭔가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랑 맞물려서 이거는 하게 되면 내가 즐겁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굉장히 오랜만에 영화 출연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좀 안심하고 해도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시나리오에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그날 읽고 한 2시간 반 만에 연락드려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감독님이 전화를 주셔서 이제 시나리오를 보고 하게 됐는데요. 근데 시나리오를 날 보고 있지. 시나리오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단번에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하던 역할이 좀 세거나 강한 역할이 많아서 감독님한테 왜 저한테 이 역할을 맡기시려고 하는지 우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왠지 리우 배우님이 이 역할을 하면 더 재밌을 것 같고 왠지 이걸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감독님께서 제 단편 영화 숨 차오를 때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고 그때 당시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선배님들이 벌써 다 캐스팅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내가 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나리오도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 역할을 저한테 제안을 해주셔서 단번에 저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캐스팅을 응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이제 마지막에 가족들이 서로 감을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공태규 씨가 이제 떴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이 장면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답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영화를 좀 통해 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무엇인지 이 두 개 엮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말금 씨, 봉태규 씨께는 좀 가벼운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영화 보면서 두 분이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두 분, 그 극중 장면에서도 그런 대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좀 촬영하시면서 서로 두 분 호흡 어떠셨는지, 그리고 서로 외모에 대해서 뭔가 그런 거에 운명적이다 그런 말씀도 혹시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연진분들께는 이게 가족에 대한 얘기일 수 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쩌면 좀 돈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가 안 되는데요. 출연진분들이 이 영화 출연하시면서 좀 공감된 부분, 좀 느낀 부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이 영화를 좀 준비하면서 이제 가족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제 같이 작업한 분들이 도대체 너한테 가족이 뭐냐라는 걸 정의를 조금 스스로가 내릴 필요는 있다라고 여겼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영화에서는 어떻게 은밀하게 숨기느냐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이제 이 영화에서 전체적으로 총 감을 한 3번, 4번 정도 노출을 시키는데 이제 극중 선영이든 효연이든 아니면 동호든 간에 감을 먹으면서 그 맛이 어떤 맛인지는 규정할 수 없지만 이렇게 계속 씹고 삼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게 제가 조금 전달해보고 싶었던
어떤 가족에 대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족이 좋아서 가족이고 싫어서 가족인 게 아니고 또 너무 사랑하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사랑해서 가장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런 씬을 한번 만들어서 뭔가 확실하지 않은 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로 조금 얹혀질 수 있게끔 한번 전달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다음. 예, 제가 닮았다는 얘기에 웃었던 이유는 그 태규가 항상 모니터를 하고 나면 너무 못생겼대요, 본인이. 난 너무 못생겼다. 그러면서 누나는 예쁘다, 우리 중에 제일. 그래서 제가 철떡까지 믿고 있었는데 닮았다고 하시니 뭐 이렇게 웃음이 납니다. 지금 상영되고 있는 게 뭔가 잘못된 게 상영된 건 아니죠? 네, 감독님, 그죠? 네, 아니 왜냐면 예, 저는 뭐 웃음이 나고요. 저는 닮은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누나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누나를 닮은 거겠죠? 네, 그죠? 누나가 이제 저보다 누나니까. 네. 예, 그래서 웃음이 나고 예, 저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찍기 시작했을 때 저는 사실 봉태규가 캐스팅이 먼저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쁘면서 동시에 저한테 봉태규는 가족의 탄생, 바람난 가족의 정말 최고 배우. 저는 그 당시에 배우를 안 하고 있었고 너무나 최고의 영화에서 최고의 연기를 보여준 배우였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고 걱정이 됐어요. 근데 태규가 워낙에 이제 굉장히 친화력, 수다력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얘기를 잘 이끌어내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금방 풀렸고요. 제일 서로 더 가깝게 된 계기는 장롱 장면을 찍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둘이 장롱에 앉아서 찍은 회차가 8회차 정도에서 찍었었는데 찍고 나서 그냥 집에 갈 수 없다. 그래서 그 당시 시간이 한 9시, 10시 됐을까요? 열심히 검색해서 24시간 아주 좋은 술집을 하나 찾아서 이후로 이제 거기에서 끝나고 나면 거기서 노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네. 이거는 뭐라고 대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닮았다는 건 이제 누나가 다 한 것 같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은 맑은 누나랑 제가 단편 영화에서 만났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배우로서. 근데 이번에 같이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친누나 같았어요. 정말로. 촬영을 하는데 의지도 많이 되고 약간 캐릭터가 조금 저는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갈피를 못 잡고 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근데 사실 영화를 굉장히 오랜만에 촬영하기도 하고 해서 누군가 되게 필요했다라고 느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근데 그럴 때마다 누나가 굉장히 기댈 수 있게, 사실 무언가를 크게 뭔가 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딱 버텨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촬영하는 동안은 굉장히 누나 덕분에 편하고 즐겁게 연기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족에 대한 건 제가 이 작품 찍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사고로 돌아가셨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백수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낼 때였거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활동을 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제 뭐 장례를 그렇게 처음 치러보니까 조의금을 나누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뭐 하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제가 위로 누나 둘이 있는데 저한테 가장 많은 그 아버지에게 들어온 그 조의금을 나눠주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가 지금 상황이 제일 힘드니까 너가 제일 많이 가져가라 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때 웃음이 터졌어요. 근데 그 웃음이 터졌던 이유가 뭐였냐면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약간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경제적인 활동을 오래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조금 안심이 됐었나 봐요. 나한테 돈이 좀 생겼다는 게.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서글프니까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 촬영하면서 그때 저가 되게 많이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사실 오픈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1회가 사실은 되게 이해되는 측면이 많았거든요. 근데 가족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오픈 상황을 계속 연출하게 되는, 그래서 어쩔 때는 웃음이 나고 어쩔 때는 울음이 날 수밖에 없는, 약간 저한테는 가족은 그러한 존재인 것 같아요. 네. 아까 돈 얘기도 물으셨는데, 그 회원이랑 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돈에 너무 쪼들려서 돈에 끌려가는 그런 지경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어쨌든 누나라는 하나의 동아줄을 붙잡고, 그리고 사실은 하면 안 되지만 또 아버지의 장래라는 그 끈을 붙잡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 돈을 마련하는 그 과정에서 돈보다도 어떻게 보면 가족을 좀 찾게 되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에게 가족은, 제가 5남매이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세요. 그리고 어머니랑 같이 안 살고 아버님이랑만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사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학창 시절 때 되게 가족에 대한 분노가 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좀 동호회 이입할 때 되게 좋았고, 하지만 지금은 너무 사이가 좋고, 너무 되게 이렇게 우리 가족이 사랑스러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요즘은 사이가 되게 좋은데, 그런 점에서도 이 영화랑 저랑 되게 가까웠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감독님이랑 첫 미팅 때도 제 가족 얘기하면서 동호회에 대해서 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의 가족이 많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 영화를 찍으면서. 네, 그랬습니다. 네, 기자님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약간 아까 앞에 이제 감독님께서 설명해주신 감에 대한 그 부분 그런 것 같아요. 떨궈도 달아도 감이잖아요. 가족도 네, 달아도 떨궈도 가족다, 이런 맥락에서 아주 착 붙는 그런 오브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한테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전에 단편에서 시작된 영화라고 하셔가지고 그 단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배우분들은 어떻게 이 시나리오 보고 출연 결정하셨는지 말씀하셨는데, 감독님은 어떤 점 때문에 배우분들 캐스팅 하시게 됐는지 사연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단편 영화는요, 사실 이 고당도랑 괴를 같이 해요. 그래서 거의 동일한 이야기인데, 이제 그 사이에 살들을 조금 채워 넣어서 좀 확장한 버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단편을 찍을 때도 뭔가 조금 더 장편화를 염두하고 만들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맑은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도영 감독님 자유 연기를 제가 대학교 졸업 전에 한번 보고 엄청난 위로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너무 크게 얹혔었고, 이 배우와 언젠가는 꼭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했는데, 우연히 단편을 같이 하게 되셨고, 그리고 이제 선배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단편을 끝나고 이제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선배님께서 저희 다음에 또 보자라고 한마디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너무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제가.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런 기회가 돼서 이제 너무 당연스럽게 선배님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또 놀란 게 있다면,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단편을 막 정신없이 찍고 테이크를 보는데 진짜 전부 다 너무 밀도 높은 그런 연기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테이크를 써야 될지 고민일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되게 배우로서도 엄청난 경외감을 느꼈던 케이스가 있었고요. 봉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일회라는 되게 난해하고 어렵고, 근데 미워야 되는데 밉지 않았으면 하고, 그런 설득력이 강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떠오른 가상 캐스팅 배우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같이 작업할 거라고는 이제 상상도 못하고 그냥 가상 캐스팅으로만 두고 있다가, 이제 선배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권지혜 감독님의 어느 날 아들이 새우가 되었다라는 단편에서
이제 배우로 뵙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고 어떻게든 잡아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우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승호 감독 새들이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단편을 보는데 너무 정말 현실적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저런 에너지가 있지? 언젠가 무조건 같이 해야겠다. 우리 영화가 조금 극성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리우 선배님을 캐릭터로 만들면 그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리우 선배님의 필모를 보니까 똑같이 장녀라든지 진지한 연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한테는 되게 러블리한 모습도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게 되었고요. 동호 배우님은 되게 세심하고 섬세하고 시나리오를 분석할 때 그것 자체로도 엄청 재미를 느끼는 배우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 사는 배우가 있지? 그래서 너무 동호랑 비슷하다 생각해서 캐스팅을 진행했습니다. 배우님들께 여쭤볼게요. 각각 캐릭터가 어느 한 구석 다 난해한 구석이 조금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캐릭터 관련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셨을 것 같고 배우님, 이건 선배님 혹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다고 들었는데요. 각자 캐릭터 연기 준비하시면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이 씬은 이건 내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하셨던 장면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순범 배우님부터 캐릭터 준비하셨던 거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촬영 전에 이제 감독님이랑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때 얘기하다가 가장 큰 키워드로 잡았던 거는 허무함이었어요. 결국에는 이 시나리오에서는 동호가 의대를 붙기 위해서 노력했던 순간들이 드러나진 않잖아요. 감독님이랑 저랑은 이제 동호는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결과가 나왔을 때, 합격 발표가 나왔을 때 가족들의 반응을 보고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그 복합적인 마음들이 나중에는 허무함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걸 중점으로 캐릭터를 발전을 시켰고 가장 저한테 중요했던 씬은 이제 옥상 씬이었죠. 옥상에서 이제 선영 고모님이랑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때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이걸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잘 연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날 미리 와가지고 되게 산책만 한 2-3시간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부담감을 내려놓고 싶어서 오로지 동호로만 가고 싶어서 그 과정이 계속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네. 시나리오상에서 효연은 어떻게 보면 뻔뻔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뭐 아무 생각 없이 보이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제가 해야 되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지금 효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 상태 이런 게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해서 감독님한테 거의 한 3일 연달아 전화를 해서 1시간씩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 같고 다음날 전화하면 감독님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닐까요? 또 얘기하고 또 다음날은 또 다른 걸 막 얘기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효연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의 효연은 이 영화 시나리오의 상에서 효연은 삶에 지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편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어쨌든 간에 삶에 지쳤는데 근데 하지만 효연은 그걸 포기하는 또 성격은 아니라서 그리고 책임져야 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힘으로 이렇게 뻔뻔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애 같기도 하고 부모 같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묻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그때 얘기했던 그 전화통화했던 그 시간들이 저는 정말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선 일회를 표현함에 있어서 그냥 사실은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얼굴에 주근깨 같은 것들을 그냥 분장으로 더 덧대서 조금 화면으로 봤을 때 조금 이 친구가 그동안 전혀 외적이 됐던 내적이 됐던 어떤 것도 신경 쓰지 못하는 느낌을 좀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싶었고요. 캐릭터는 워낙
굉장히 처해 있는 상황이 이 친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심플하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연기를 하는 분들이 그렇겠지만 새로운 작품을 하게 되면 그 전에 했던 방식이랑 좀 다른 방식을 취하고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 작품 하면서는 조금 있는 그대로 뭐 물론 전사가 있고 후에 진행이 되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도 최대한 배제하고 내가 당장 지금 나와야 되는 씬에서 얼마만큼 감정적으로 앞뒤 상황되지 않고 그 씬에만 집중해서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뭐 연결이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럴 때 이제 감독님하고 조금 그 전에 충분히 사전에 얘기를 많이 해서 그냥 뭐 연기를 했을 당시에는 어렵지 않게 편하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다른 작품을 촬영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심플하게 있는 그대로 좀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접근을 해야겠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조금 그 전에 이제 제가 드라마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방식하고 좀 다르게 하려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을 두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선영은 K 장녀긴 하지만 상당히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감독님께서 배드 지니어스라는 영화를 레퍼런스로 얘기를 해주셔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그 다음 수, 그 다음 수, 그 다음 수를 내다보는 그런 논리적인 두뇌가 굉장히 좋다. 그런 것을 잊지 않으려고 했고, 왜냐하면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요. 그런 사람인데 오늘 아침에 아버지의 그 임종호흡에 대한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다른 건 다 해결하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하니 그토록 기다렸던 소식일 수도 있는데 멘붕이 된 상태에서 하루가 시작돼서 의절했던 동생도 오고 그러니까 우울하고 끔찍한 하루가 펼쳐진다라는 전제를 잊지 않으려고 하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촬영 후반으로 갈수록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이 되게 이렇게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래서 사실 아버지도 필요 없고 동생도 필요 없고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아무리 미워도 아버지나 내 동생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세상을 떠난다면 나도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뒤로 갈수록 깨닫지 않나 생각하고 그걸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감독님 포함해서 배우님들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밀도 있는 장면들이 중간중간 계속 나오는데 본인 캐릭터 혹은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인 장면, 이 장면 찍을 때 되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나올지 몰랐다 라던가 이 장면은 내가 없지만 이 장면 정말 이 작품의 어떤 고갱이를 담은 씬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가장 인상적인 장면 하나씩 꼽아주시면 작품이 좀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부터 버릴 게 없으시겠지만요. 네. 이미 많은 부분이 버려진 씬들도 많아서 많이 버리셨다고요? 안 이상은 버리셨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역으로 되게 공들여서 찍은 씬은 당연히 그 기대에 부응하거나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반대로 조금 가벼운 덜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찍었던 씬이 저희 효연이가 이제 장례식장 직원 홍선을 속이는 그 화단을 속이는 그 씬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래도 껴들어가지고 이래는 막 노멀하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막 저지하는 어떤 그 씬이 저는 되게 중간 부분에 적절한 타이밍에 적당한 재미를 주면서 그 사이에 마중물을 되게 잘해준 씬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런 씬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고 좀 의외의 씬이어서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양말복 선배님과 함께 찍었던 고모씬 얘기하고 싶은데요. 양말복 선배님은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를 보고 우리나라에 저런 프랑스 배우 같은 분이 계신가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고모 역할로 오셔서 하시는데 그 순간 주인공이셨어요. 인생의 주인공이셨고
정말 너무 우아하고 아름답게 또 영화를 보니 그 현장에서도 그랬고 영화를 보니 너무나 멋있으셔서 아, 이 영화를 열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씬을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처음 만나는 거의 첫 번째 장면이죠. 이제 누나 전화를 받고 이제 저희 가족이 거의 다 같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씬이 굉장히 짧은데 영화를 이제 다 보셨으니까 그 안에 사실은 우리 영화의 어떤 이 캐릭터들이 어떤 캐릭터인지가 굉장히 함축적으로 잘 들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씬 찍을 때도 사실은 굉장히 저는 즐겁게 찍었고 그 다음에 찍은 거를 완성된 걸 봤을 때도 아 뭔가 굉장히 그 짧은 씬 안에 우리 영화에 출연한 이 캐릭터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뭐 이 캐릭터들의 성격이나 이런 게 되게 잘 드러나는구나 싶어서 저는 이제 가족이 이제 되게 오랜만에 재회하는 그 씬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저 영화를 보면서 빵 터진 장면이 있는데요. 1회가 저기 우리 사채업자들한테 끌려가고 나서 끌려가는데 저기 누구지? 아, 우리 선영이랑 효연이 끌려가는 1회를 붙잡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그렇게 찍었는지도 기억을 못했어요. 그때 시나리오상에 그렇게 나와 있었겠죠. 감독님 잘 쓰신 거죠. 왜냐면 남편이 끌려가는데 둘이서 이러고 있는데 끌려가고 나서 아들한테 갑자기 둘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면서 남편은 그러면 끌려가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아 저게 진실이지 않을까? 남편은 어른이니까 알아서 또 미꾸라지처럼 또 빠져나오겠지. 잘 살아 돌아오겠지.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아들에 대한 이 마음은 정말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만큼, 효원만큼 선영도 그 조카에 대한 마음이 컸으니까 그래서 그 둘이 달려가는 그 장면이 너무 저한테는 의외의 장면이지만 정말 리얼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엔딩 장면이에요. 그 엔딩이 이제 부감샷으로 이제 저희 모두가 태아 자세로 누워 있는데 이제 고모가 들어와서 아버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그 장면인데 그 장면 하나로 저희 그게 이렇게 다 가족이라는 그 존재가 설명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되게 원망했던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길 바라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그 씬이어서 그게 원래는 그냥 진짜 병원에서 찍으려 했는데 이게 천장 높이가 안 돼서 저희가 재촬영했던 세트장 가서 재촬영했던 그 씬인데 그 씬을 보고 재촬영하길 잘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희가 허락된 시간이 다 되어서요. 네, 아쉬운 질문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배우님들과 감독님 끝인사 말씀 듣고 저희 포토타임 갖고 간단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인사 말씀과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순범 배우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좋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 배우 인생에서 정말 좋은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이 찾아와 주시고 많이 보러 와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촬영을 하면서 정말 행복했던 게 저희 배우님들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 정말 어떤 불만이나 그런 싸움 같은 것도 없이 정말 서로 배려하면서 열심히 재미있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현장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찍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감독님께서 또 끝까지 편집하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고당도를 완성시켰는데요. 고당도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말씀 써주시고요. 네, 제가 너무 이 말을 해도 하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셔도 됩니다. 아, 이제 제 응어리진 어떤 것이 있는데 이거 그냥 말씀드리기는 그럴 것 같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모든 작품이 다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열심히 촬영을 하겠죠. 근데 감독님이 제가 알기로는 뭐 그저께까지도 여기 계신 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도 그 한 땀 한 땀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영화 보신 분들이 어떤 그 박력이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영화를 홍보를 하기 전에 저 그동안 조연 생활을 많이 해서 홍보할 일이 많이 없었거든요. 너무 두렵기도 하고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자신감이 있어야 될 텐데 걱정도 정말 많이 됐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저희 영화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고 감독님께서 열심히 편집해 주신 결과물을 보고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는 홍보의 기회가 배우에게 자주 찾아오지 않는데 이런 기회를 가지고 정말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예, 관객분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진짜 시간 이렇게 내어주셔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처음에 이 영화를 시작할 때 제일 중요했던 게 재밌는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영화가 가진 어떤 오락적인 그 특성을 되게 존중하면서 지금 부담 없이 만들어 보고 싶다. 그렇지만 원치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관객분들이 어떤 자리에서든지 보실 때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쉽고 부담 갖지 않게 다가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관객이 너무 우선이 되면서 영화를 만들었던 거죠. 편집 단계도 그렇고. 그래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K 장녀 선용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 뒷사거리 해야 됐던 일회가 돈을 움켜쥐으면서 결국 가족을 움켜쥐는 듯한 그런 거 봤던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나가는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가족을 지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작품인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질의응답을 마치고 그 순서로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님, 감독님들 잠깐 우측으로 퇴장해 주시면 저희 테이블 치우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와주시면 네, 이 가족도 언젠간 사랑이 찾아오겠죠? 네. 네. 무섭다.